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무각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선우빈입니다. 자, 2021년 6월 5일 지방직 한국사 어떻게 잘 보셨나요? 다들 너무 쉬웠다, 아쉬웠다라는 말이 정말 많았었죠. 난이도 조절은 좀 실패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이번 시험은 한국사가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과목은 아니었지만 국어 그리고 영어에 시간을 몰아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뭐냐면 그동안 좀 한국사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은 5분 또는 7분 안에 실수하지 않고 한국사를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시간 어디에 시간 줬다? 그럼 국어와 영어에. 그럼 특히 그 독해집은 너무너무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2021년 지방직 시험은 바로 국어와 영어를 충분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합격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과목이 한국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동안 공부한 게 조금 아깝지 않을까, 좀 덜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험 난이도 중하였고요. 특히 특징적인 것은 정치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20문제 중에 16문제가 정치사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고려 관련 문제가 좀 출제 빈도가 높았다는 게 좀 특징이네요. 자, 그러면 먼저 5년간 지방직 국어시험의 난도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번 시험이 너무 쉬웠어요. 물 한국사였거든요. 그러면 한국사 요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너무 지엽적인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정확하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국가직에 비해서 지방직은 여러분 일단은 그렇게 지엽적으로 또는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난도 중상으로 이미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 들어오면서 하반기에 추가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여러분 조금 어려워졌고요. 2018년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국가직 같은 경우 여러분 2018년은 정말 최고로 어려웠었죠. 그래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지방직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2019년, 2022년 난도 조절 여러분 성공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80점,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90점 이상, 그리고 만점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놨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평이했지만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가 2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난도 조절은 성공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시험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평이했기 때문에 난도 조절은 좀 실패했다. 그리고 또 문제 하나하나가 너무 쉬웠어요. 사실 제가 어제 6월 5일 날 저희 선우빈 유튜브 채널 안에서 총평을 2분짜리 총평을 올려드렸는데요. 사실 그러면서 아예 해설까지 했었어요. 사실은 해설까지 하고 나니까 12분이더라고요. 이거는 뭐였고 해설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만큼 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강의는 지방직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이 강의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자신에게 여러분 박수 쳐주고 이제 면접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 좀 한국사가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좀 제대로 공부 못해서 또는 기간이 좀 짧아서 점수가 안 나왔던 분들, 그리고 또한 내년을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좀 그냥 1번의 답이 뭐고 2번의 답이 뭐고 참 쉬웠어, 내 책에 다 있었어, 이런 식의 여러분 해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어떤 공부를 그동안 해왔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좀 다시 한번 여러분 좀 늘 제가 했던 스타일대로 좀 자료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공부는 여러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지방직 시험이 소방직만큼 쉬웠지만 소방직도 하염없이 쉬우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지엽적인 공부는 아니되 항상 정확하게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공부하셔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더구나 2022년은 시험 제도가 달라지죠. 2013년 이후부터 여러분 2021년 현재까지는 국어, 영어, 국사가 공통 과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즉 원점수 과목이었고요. 그리고 고교 과목 갖고 얼마든지 선택하셔서 여러분 시험을 볼 수 있었고요. 그 고교 과목들은 조정 점수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2021년은 이제 5과목이 모두 원점수, 즉 필수 과목이 됩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해야 될 과목이 2개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 공부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은 직렬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일반 행정직 할지, 교육 행정직 할지, 공안직 할지, 검찰직 할지, 소방직 할지, 세무직 할지, 기타 등등. 여러분 그래서 이걸 먼저 선택하고 내 인생을 대강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각각 직렬에 따른 과목에 대한 여러분 미리
과목의 특징을 그리고 미리 보고 오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럼 공무원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2013년 이전에 5과목이 정말 다 원점수였을 때 학생들의 벅참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여러분 한국사 같은 과목을 이럴 때 어떻게 될지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항상 이제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 시간이 정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7월 달부터 또 내년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고요. 더더구나 과목이 더 늘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더더구나 이런 여러분 전문 과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사는 더 정확하게 제대로 보셔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 다시 볼게요. 자, 이번 시험 2021년 지방시험은 전 근대사 13문제 나왔고요. 자, 근현대사 7문제 나왔어요. 보통 공무원 시험 20문제에서 한국사는 이 정도 비율입니다. 전 근대사가 여러분 7문제에서 9문제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늘 근현대사 포기하면 안 된다를 강조하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주제별로 또는 단원별로 정리해 봤더니 초기국가 한 문제. 여러분 여기 열심히 외우셨던 선사. 시대 한 문제도 안 나왔네요.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현대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봤더니 이렇게 정치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더더구나 너무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빵, 여러분 사회빵, 그리고 문화 3문제 나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냐면 야 이제 경제 사회는 공부 안 하면 되겠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 인생 또 한 번 또 여러분 엎어지게 되니까 항상 경제 사회도 하시되 늘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정치사에 뼈대를 잡고 시작해야 된다. 마무리할 때도 마지막 또 정치사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사가 당락 결정한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각 시대별로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여러분 제가 여기 노란색 표시한 것만 좀 강조할게요. 지금 여러분 어제 이제 오늘은 6월 6일 제가 이제 해설 강의 하고 있고요. 6월 5일 날은 일단은 제가 선우빈 유튜브 채널 안에서 일단 여러분 총평해 드렸고 해설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설만 보셔서도 여러분 충분히 이미 다 뭐 어떻게 나왔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틀 사이에 저희 방문각 사이트 안에서 여러분이 점수를 입력하셨잖아요. 그래서 과목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으신 베스트 5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사 같은 경우 1위가 뭐였냐면 1위가 두두두두 바로 지역 관련 문제 서경이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34%가 오답이었다. 결국 뭐냐면 70% 다 맞았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엄청 쉬웠다는 거 얘기하는 거죠. 보통 1위 정도 된다면 50% 이상의 오답률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리신 분들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지역 관련 공부도 좀 제대로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위가 연계송 문제였어요. 26% 오답률 나왔네요. 결국은 여러분 대부분을 맞히신 문제였죠. 그 다음에 3위가 을사조약 관련 문제 26% 그리고 공동 3위죠. 그래서 사유로 잡았는데 이게 삼국사기였습니다. 이 사료가 좀 낯설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좀 이따 이제 이것도 갖고 왔지만 이 사료는 기출 사료예요. 그래서 늘 새로운 건 별로 없었고요. 늘 나왔던 기본 개념, 기출 중심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위가 바로 박제가 한치윤인데 이거 여러분 25%가 오답률이 나왔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이거 틀리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요거는 좀 실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공부하신 분들이 아는 게 있다 보니 도교와 관련되어서 을지문덕과 관계된 여러분 도교 얘기 그걸 들은 게 있어서 여러분 또 요걸 오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건 여러분 실수를 유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떤 경우냐면 공부를 좀 덜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답률이 30% 20%잖아요. 그럼 결국 80% 70%다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틀리신 분들은 요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상처 주려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실학자 같은 경우는 안 외워서 생긴 거예요. 외우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좀 제대로 하시면 금방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번 해설 강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 해설을 일단 제가 그냥 제 핸드폰으로 찍어봤더니 10분 걸리더라고요. 10분.
그래서 정말 이거 해설할 게 별로 없네 이랬는데 그래도 여러분 다음번 공부하실 분을 위해서 제가 특히 요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 뭐냐면 시험이 6월 5일 날 있었죠? 6월 5일 전에 저의 마지막 파이널 특강 지방직 대비 마지막 파이널 특강이 기출이 또 다른 예상 문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지방직 9급 자 최근 5년간 기출 문제를 쫙 정리해드리면서 제가 한 번 더 풀어봤고요. 여기서 여러분 그대로 나온 문제 너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5년 동안 나오지 않은 게 뭐였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보고 가자 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번 시험은 뭐 내 교재에서 내 수업을 들어서 적중 이거 여러분 저 의미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시간에 자 우리가 4시간 공부했던 내용이 자 열흘 뒤에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여러분 도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시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했고 방향이 정확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조금 여러분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얘기할게요. 자, 그럼 부여 관련 문제였습니다. 자, 부여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 자, 은나라 정월에, 자, 영고. 그럼 끝난 거죠, 뭐. 그래서 얼른. 자, 두 번째 사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두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 얘기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영고 갖고 부여. 그러고 내려가는 건데, 이 밑에, 자, 선지도 하나도 꼬는 게 없었어요. 자, 부여 같은 경우는 가축 이름, 마가, 우가, 저가, 그 같은, 여러분, 가축 이름에 족장 이름을 썼다는 게 특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거 자 난이도는 하였습니다. 많이 봤던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좀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4번이 뭐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거는 해설에 다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미 자 6월 5일 날 아주 꼼꼼한 해설 다 올려드렸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됐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론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론을 공부해야 되지만 사실 문제에 대한 이런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 우리는 자 요거를 좀 여러분 갖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자 파이널 특강 때 지방직 5년 기출문제 특강 때 자 4번 문제였습니다. 2017년 바로 지방직 문제였었고요. 요건 여러분 지금 2021년 올해 문제보다 수준이 더 있네요. 자 가사로 옷은 흰색을 숭상하고 흰 배로 만든 큰 소매에 달린 도포와 바지 입고 가죽 신었다. 그러면 이거 이미 2017년이니까 누구나 이건 부여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 보니까 이번 시험에 바로 이 두 번째 사료 이게 바로 2017년 나왔던 사료잖아요. 근데 그 사료 보지 않고도 여러분 첫 번째 갖고 얼마나 답을 맞출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또 다른 예상 문제다. 이론을 정확히 보고 그리고 기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어떤 여러분 준비시켜드렸냐면 이건 여러분 내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출제자는 가사로는 그대로 놔두면서 나사를 바꾸면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훈련도 했었습니다. 여기 사료 바뀐 거 보세요. 그래서 또 제가 자 요거 가사로 놔두면서 나사를 또 집어넣어서 이거는 바로 동해와 관련된 사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요거는 2022년에 이렇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항상 초기 국가는 자 항상 그 나라의 주요 특징 보시면서 사료 보는 다 훈련해 두시고 그거와 관련된 기출문제 파악하시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자, 또 여러분 또 뭐 이런 것도 많이 봤었는데 자, 이런 훈련을 이게 파이널 특강 때 제가 이렇게 사료를 여러분 세 개를 나눠드려서 자, 기존 2017년 기출문제에 계속 이렇게 사료가 바뀔 수 있다라는 훈련을 좀 해드렸었는데 어쨌든 이거보다 훨씬 쉽게 나와서 어쨌든 다행이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죠. 자, 여러분 자, 키워드만 보세요. 북쪽 구지에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 그래서 어쨌든 구간들이 어쩌고 그런데 자 하늘에서 뭔가 내려왔어. 황금알 6개가 자 있었어. 자 알. 자 6이 모두 변하여 어린아이가 되었네. 자 가장 큰 알에 태어난 사람이 수로. 즉 김수로. 여러분 금강가야 설하잖아요. 그래서 금강가야 관계되어서 자 금강가야 해상교육 또는 수상교육. 자 여기는 낙동강을 기점으로 바다와 여러분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상무역 또는 해상교육을 통해서 자 여기 중개무역했고요. 또 하나 이 지역은 철의 생산지였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선지가 너무 2, 3, 4가 너무 쉬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만약 문제 난도가 올라가면 1번, 2번, 3번, 4번을 대가야 그리고 금강가야로 집어넣으면 많은 분들이 조금 여러분 여기서 정답률이 좀 떨어져요.
오답률이 높아지겠는데 여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참 착하신 출제위원이었습니다. 자, 박시석 씨, 김 씨 교대로 왕위 계승했던 거 이건 신라고요. 그 다음 경당은 고구려였고요. 그리고 정삼 제도 또는 정삼회의는 백제니까 여러분이 김수로만 알면 그냥 자 답은 1번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요. 사실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공무원 강의 20년 하다 보니까 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선업인 유튜브 채널 안에서 제가 집에서 여러분 가장 최근에 찍어드린 강의였었죠. 자, 요즘에 자 이거 국문학사 문제와 영국사 문제가 여러분 같이 겹쳐서 나오는 게 있어서 제가 자 특집으로 이거는 과연 국어 시험인가요? 한국사 시험인가요? 하면서 고대가요, 구지가 여러분 다뤄드렸었고요. 그래서 자 이번 더더구나 저희 도와주시는 자 저희 한국사 연구원 여러분 실장님의 4살이야지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 구지가 얘기 듣고 이렇게 거북이를 그려서 제가 이것도 너무 그때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는 그러면서 요 관련 사료가 요 다음 PPT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런 거 통해서 이미 익숙하게 자 실수할 수 없는 그런 장치 제가 다 해드렸었고요. 심지어 이게 자 이 파이널 특강 때 자 이제 이 5년 동안 이런 주제가 나왔다면 이제 나오지 않은 주제가 뭘까? 이런 게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건 제가 PPT 하나도 고치지 않고 요 노란색 크게 2개로 자 글자 확대한 거 여러분 요거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바로 자 드디어 여러분 금강가야 나왔고 더더구나 제가 이 중요한 신문항이 5년간 지방시험에 나오지 않았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자 우리가 12번 문제 신문항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문학 나온 것다고 적중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그런 하나하나 우리의 그런 시간들이 알찬 시간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 접근했던 거 기억나시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국가직과 지방직, 소방직 다 여러분 자 우리가 자 사이버 고시센터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결국 문제용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국가직 구급 문제 이렇게 하나 PPT 띄워서 훈련 한번 시켜드렸었는데요. 이번 12번 문제가 이번 자 지방지 12번 문제가 여러분 신문학 나오고 여기 국학 설치가 답이었잖아요. 뭐 뻔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자 적중도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사실 제도사는 적중했다고 할 수 없죠. 이건 이건 그냥 맞춰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고려시대 여러분 지금 쭉 가시면 도병마세에서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다뤘고 여기에서는 제도와 격식 그래서 식목도감이란 이 목이 바로 자 우리가 입법기구다. 법을 만드는 그래서 답은 식목도감 뭐 하나 꼬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하였었죠. 자, 그 다음에 자 4번 문제 다시 들어갈게요. 자 가에 대한 자 정책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국초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한 자 키워드가 고려는 주어가 고려예요.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에 거란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거란하고 외교관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자 답은 2번 거란의 2차 침입의 원인은 강조의 정변이 구실이었고 이걸 계기로 현종 때 거란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은 동북구성 이건 여진하고 얘기고요. 자 3번 4번은 몽고하고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또, 자, 우린 또 요런 거와 관계돼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사실, 자, 제가 동령 모의고사를, 자, 여러분, 지방직 대비 동령 모의고사에서 또 여러분 엄청, 자, 문제들 좀 난도 높이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기출문제 함께 다뤄드렸었는데요. 자, 이 문제였었잖아요. 왕 2년에 거란주, 즉, 거란이 군사 일으켜 침입하자 왕께서는 저 남행하여 난을 피했어. 그리고 이때 자 대장경 판본을 만들었어. 그리고 거란이 물러갔대. 자 그래서 이 거란하고 얘기였고요. 자 그중에 자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옳지 않은 거 답은 일단 2번이고요. 그러면서 자 이때 거란이 왜 내려왔을까? 이때 이 왕 이게 바로 현종이었고 자 강주의 정변을 구시로 침입했다. 이런 선지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 문제 고민할 것 없이 강주의 정변 구실로 고려 침략했다. 거란의 2차 이거 된 거죠. 그러니까 이론을 정확히 잡은 상태에서 이런 여러분 반복되는 이런 좀 우리가 좀 참신한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좀 더 빨리 이런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풀게 해드린 그 시간이 바로 동령 모의고사 파이널 특강 시간이었다는 거 정말 여러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답은 여러분 2번. 이 현족은 나주로 피난 갔었었죠. 자, 나머지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연등의 팔간에 이때 넣었던 이유는 연등의 팔간에 이번에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에 또 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작년에 연등해가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올라갈 때는 연등의 팔간에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꼼꼼함을 좀 다 잡아드렸었는데 이런 참신함은 하나도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파이널 마지막 얘기하면서 자, 2021년 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자, 문제가 뭘까? 그러면서 특히 이거 그대로 PPT 그대로 대외 관계가 안 나왔다. 그럼 정말 5년 동안에 지방직의 대외 관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대외 관계 거란, 여지, 몽고, 홍건조, 왜곡 이거 한 번 더 제대로 보자. 그러면서 또 서의를 좀 강조했었었죠. 자, 그랬는데 자, 그럼 여기는 2차가 나왔네요. 그리고 중앙제도, 지방제도도 안 나온 게 참 놀랍다. 이런 게 주로 지방직은 저쪽으로 자, 통합 문제로 여러분 삼국부터 조선시대까지 분류사 문제로 주로 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단독 문제로 여러분 식목도감이 나왔네요.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네요. 자, 그러면 또 자, 이어서 자, 5번 문제. 자, 조선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릎 관지를 받은 자의 고신, 즉 임명장은 오품 이하일 때는 누구와 사간원의 서경을 고려하여 자, 발급한다. 그 다음에 또 모는 시정을 논하고 모든 관을 귀찰하고 풍속을 바르게 하는 등의 일을 맡고 있어. 그리고 출처가 경국대전이니까 조선의 제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사간원 나왔으니까 사간원과 함께 서경권 갖고 있는 것은 당연히 자, 사원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난이도 하의 문제였습니다. 중학교 수준의 문제였었죠. 그러나 또 공부 안 하면 틀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시험이라는 상황은 100문제를 여러분 90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거의 그냥 기계처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도 제가 이번 지방직 자, 동령 모의고사 1회 9번 문제였습니다. 자, 경제 문갑. 이것도 뭐 경제 육전이든 여러분 경국 대전이든 뭐 어쨌든 관계없이 자, 조선에 얘기하면서 자, 나는 비록 같은 언간이지만 그 직책은 달라서 귀찰을 맡아 백간의 비리 다스린다. 자, 신하가 법을 어기면 자, 누가 상소한다. 그래서 그럼 간은 사간원이고 나는 자, 사원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거와 관계되어서 자, 이러한 문제들 봤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파란색은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 해설 강의는 하지 않겠지만 왕명출납. 자, 이거는 지금 어디였다? 승조원이고. 그 다음에 가의 역할은 고려 때는 중서문화사의 낭사. 그래서 답은 자, 2번이었고. 자, 나 지금 자, 사원부는 고강과 양반의 중재를 다스리진 않아. 그러면서 자, 이 사원부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자, 이게 사원부가 하는 역할이야. 무지 강조했었죠. 자, 고강과 양반들의 중재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 의금부, 왕명에 의한 특별재판소, 의금부를 얘기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더더구나 가와 나는 이 서경권, 조선에서 이래 서경권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품 이상이 아니라 오품 이하다. 그 얘기 했었었죠. 자, 근데 이번 시험에 여기 이들은 오품 이하의 관리들을 사간원과 자, 여기 사원부와 자, 지금 사간원이 서경권을 갖고 있어. 이미 문제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론이 정리됐던 상황.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쉬웠던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문제를 다뤘던 것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느끼시냐면 아, 지금 지방시험 되게 쉬웠지만 이게 좀 난도가 올라가면 이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자, 내년에 공부를 해주셨으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6번 문제 볼까요? 자, 공부 좀 했던 분들이 조금 틀렸던 문제가 바로 이 연개소문 문제였습니다. 자, 삼국사기니까 뭔가 삼국 얘기네. 자, 그가 왕이 아려웠어. 삼교는 자, 소태 발가 같아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삼교란 유교, 불교, 도교 다 중요합니다. 지금 유교와 불교는 모두 흥하는데 도교는 아직 번성하지 않으니 소위 천하의 도수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엎드려 청하온데 당나라에서 사실을 보내서 도교를 구해오자. 여러분 이미 자, 연개소문 얘기할 때 그가 자, 귀족 세력들 이 귀족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교를 눌렀었잖아요. 그리고 도교를 장려했었죠. 그리고 도교가 자, 비공식적으로는 언제 도입되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언제? 7세기 당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리고 연개소문이
바로 엄청 장려했다는 거. 요걸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답은 영계소문에 없죠. 영계소문은 당나라에 대응해서 천리상성을 만드는데 주도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인물사 얘기니까 자, 당나라와 자, 이 군사동맹 맺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누굽니까? 네, 김춘추죠. 나중에 무효랑 되는. 그 다음에 수나라의 군대를 자, 살수해서 이거는 자, 을지문덕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 을지문덕이 도교와 관련된 바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지족이라는 말을 인용해서 이 적장에게 보내거든요. 이게 여수장 우중문이라는 그 글이었었잖아요. 족함을 알면 니네가 승리했으니 이제 가보면 어떻겠니? 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요걸로 좀 답을 하신 분들이 공부 좀 하신 분 중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맞을 분들이 95점 맞았던 케이스가 여기였었어요. 그 다음에 자 4번 남진정책. 그래서 자 한성을 점령하고 뭐 이런 거는 남진정책 고구려 장수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굳이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이 조금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 문제. 자, 원강 문제였었죠. 제가 그 파이널 특강 때, 야, 5년 동안 지방직 시험에서는 삼국 스님이 안 나왔네? 고대 사회는 불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자, 원효 의상, 정말 중요하다. 그랬었는데, 자, 원효 의상이 아니라 원강을 냈는데요. 사실 원강,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 이 화랑도 얘기할 때 늘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원강은, 자, 화랑도의 정신, 세소옥에 썼고, 또 하나, 진평학 때, 바로 이 수나라에게 고구려를 쳐달라라는 글을 썼죠. 이게 걸사표. 그래서 답은 자 3번 됐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어요. 자 1번. 자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 누구다? 예, 원효였고요. 그 다음 화엄사상 연구에서 화엄일심 법계도는 의상이고요. 그 다음 인도를 여행해서 왕호 천추국조의 해초였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세속옥의 이 키워드에서 원강은 늘, 자, 화랑도 정신이자 신라 국가 이념인 세속옥에 썼고, 더더구나, 자, 이 걸사표 썼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가 변형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여러분, 이 걸사표가 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속옥에가 밑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사는 사실, 우리가 내년에 이제 시험지도 바뀌니까 여러분 얘기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한국사가 범위가 많고 더더구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국사 공부를 좀 철저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시작하는 자 분들은 한국사가 정말 어렵게 느끼세요. 근데 마지막 여러분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과목이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는 0에서 시작해도 여러분 늘 기본 선생님들의 각 커리를 쫓아오면요. 곧 자 100점이 돼요. 단 그게 뭐 어느 쌤하고 다 될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 어떻게 짧게 100점 맞을 짧게 공부하고 100점 맞을 거냐 좀 자 오래 공부하고 100점 맞을 거냐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왜 우리 역사기 때문에 어느 쌤이 역사를 왜곡하겠습니까? 다 자 노량진에서 강의하시는 쌤들은 제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늘 너무 얇게 공부하지 마시고 항상 제대로 된 자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제대로 된 공부라는 것은 강조하지만 지엽적인 공부는 아니에요. 좀 여러분 이론을 보시면서 사고력을 요구하는 이해를 전제로 한 그리고 이어서 기출을 보는 그런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이건 안 외우승리 문제예요, 여러분. 별것도 아니에요. 북학의 자 박제가요. 그 다음에 여기 해동역사 한춘. 이거 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여러분 난이도 그냥 하의 문제였습니다. 뭐 하나 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사실은 지방직 9급에서 여러분, 자, 제일 먼저 이런 식의 무신정변기에 있었던 사건들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울시 9급, 자, 경찰 다 따라하기 있었죠. 그러다가 이번 지방시험이 여러분 너무 쉽게 이 문제를 내버렸는데요. 자, 이 시기성 물어보는 문제.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정중부 이방의 쿠데타 이게 무신정변이잖아. 최소한 한국사 공부하신 분들은 무신정변이 언제 있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신들 정권 변화되는 과정도 이미 아세요. 정중부 경대승으로 쭉 외우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이후에 최씨정권.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무신정변 이후의 사건이잖아. 최충원이 권력 잡았어. 연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신정변 때 자, 우리가 권력 바뀌는 과정을 고조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충주성에서 천밀 몽고. 자, 몽고와 싸우기 시작한 것은 최후 때부터 여러분 몽고와 본격적으로 싸우니까 당연히 최충원보다 그 뒤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굵직한 거 이거였었죠. 자, 항상 고려 중기 인종 때 제일 먼저 금액의 4대를 오케이 했네. 자, 그래서 고려의 북진정치에 좌절되고 자, 관심은 내부로 쏠리게 됐어. 그러다 보니 내부의 모습이 빵빵 터졌어.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뭐다? 이자금의 난이다. 자, 연도 기억하자. 그리고 좀 있다가 묘청의 난이 일어났네. 1135년. 그리고 항상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인종의 지시로 김부식의 상곡사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거니 당연히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주요 연도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즉 빡 1170년 무신정변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다 해결되는 거죠. 무신들 권력 바뀌는 거, 그중에 최씨 정권 시기. 그 다음에 또 자 최충원 다음에 최후 때 몽고와 싸움이 시작됐어. 이거 몽고 여러분 제가 해설에 무지 꼼꼼하게 연도 다 해드리고 뭐 몽고 5차다. 근데 5차 필요 없어요. 그냥 자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잖아. 그 다음에 이자금의 난.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사실 제가 나중에 이런 특강도 해드릴 건데요. 이런 사건 순서 문제 이런 거 나열해 보면 이런 문제의 출발은 자 지방직에서 시작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문제들을 엄청 어렵게 내다가 다시 지방직 시험을 다시 엄청 쉽게 여러분 다시 이거를 냈네요. 결국 자 그동안 기출문제가 여러분 2007년 문제 이래로 공개되다 보니까 출제자들을 문제 내는데 너무 한계가 있다는 걸 또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자 박무가 여러분 여러분이 입력하신 그 시험 자 정답률 보니까 자 가장 많이 틀린 오답률 1위였습니다. 물론 자 그렇게 많은 오답을 한 35% 아까 정도였었나요? 아까 그게 여러분 1위가 한 34%였네요. 자, 이 지역. 자, 역사란 항상 제가 첫 시작할 때 화두가 뭐예요? 역사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거다. 땅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지역 얘기가 나와요. 그거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답사 간다 생각하고 여행 간다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들 자, 지역 얘기를 같이 갖고 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자, 일단 고려사야. 자, 고려사. 그럼 고려 얘기네. 나는 사만상천에 음덕을 입어 대업을 이루었어. 자, 나는 가는 수덕이 순조로와 자 우리나라 지맥의 뿌리가 되니 대업을 만대 전할 땅이다. 자 왕은 추나 추동 네 계절의 중간달에 그곳에가 100일은 머물러라. 이거 누구였어요 여러분? 태조왕건의 후녀십조 내용이잖아. 비록 수도는 개경이지만 서경 땅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서경에 최소한 100일은 머물러라. 그 얘기까지 했었죠. 그러면 여기는 서경, 즉 평양. 자, 그러면, 자, 대장도감 두고, 그러면 이곳에 대장도감, 여기는 최후 때 강화도였었잖아요. 강화도의 대장도감. 그 다음에 진울은 순천, 송강사에서 활동했고, 그리고 망이, 망수에는 공주였고, 자, 몽골이 서경에 동령부 두었었죠. 그래서 답은 그래서, 자, 4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도,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강조하면서, 또한 저희는 어떤 문제를 다루는지 보세요. 자, 지방직 대비 동령 모의고사 11회 6번 문제였습니다. 자, 밑줄 친 이곳에 대한 설명. 자, 5조. 좀 전에 이 사료하고 같죠? 나는 사만산천 신령의 도움을 받아서 왕업을 이루었어. 이것은 수독이 순조로와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니 만대 왕업의 땅이다. 마땅히 개점하다가서 1년에 100일 이상을 머물러 안녕을 유지하라. 이미 여러분 이미 봤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서 평양의 역사, 특히 연결고리에 여러분 그 뒤에 자 지역 얘기가 정리되어 있는 거 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아닌 것은 이거 만상은 의주다. 그래서 이런 평양 관련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이런 문제 우리가 쫄지 않고 빠르게 실수하지 않고 풀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또 우리가 시간을 보냈다는 것도 여러분 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삼국사기 얘기인데, 여러분이 또 아까 이게 이 삼국사기 얘기가 아까 오답률 4위였었잖아요. 26%가 요걸 좀 틀리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80% 가까이, 자, 70% 넘게 다 맞히신 거죠. 자, 74% 맞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 새로운 사료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왜 헷갈리냐면, 요 앞에 말이 좀 낯서니까. 지금 뭐 우리가 사료를 다 볼 수는 없어. 이게 삼국사기 머리말인데 머리말 중에 자, 요 어느 부분을 끊어서 낼 거냐. 출제자는 그래서 좀 낯설게 내주려고 그 앞부분을 낸 거죠.
그렇다고 삼국사기 머리말 다 읽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왕께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경전과 중국 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니 참 유감스럽네. 자, 중국 역사서에 우리 삼국의 열전이 있지만 상세하게 실리지 않았어. 또 하나, 삼국의 고기, 옛날 기록에는 문체가 거칠고 졸렬하고 빠진 부분이 좀 많아. 거칠고 좀 잘 마땅치 않아. 이런 까닭에 임금의 선과 악, 신하의 충과 사, 자, 국가의 안위 등에 관한 것을 다 드러내요. 그로써 후세의 권계를 보이지 못했어. 마땅히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여 만대에 물려주기를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하자. 여러분, 삼국사기 머리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특히 이 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인종 때 몇 층이나를 진압하고 인종이 김부식에게 유교적 역사관 이 역사를 요구했고 그래서 결국은 자, 유교주의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특히 기전치였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뭐 1번 불교를 중심으로 신화와 설액은 삼국, 자, 유사고. 자, 단곤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본 최초의 통사는 15세기 성종 때 서거정의 동국 통감이고 그 다음 진흥왕의 명을 받아 거치부가 쓴 것은 국사고 그거 모르더라도 그냥 답을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이 삼국사기는 너무 많이 나왔던 사료예요. 이 사료가 여러분 왜 어렵게 느껴졌을까? 바로 앞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딴말 하실까봐 제가 이 사료를 갖고 왔어요. 이게 자, 저희 여러분 기출족보 2000제에 있는 사료입니다. 자, 이거 썼죠? 다음 글을 쓴 인물이 활동했던 시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지금 이거 고구려백제 신라가 나라를 세우고 솔밭처럼 대립하면서 예를 갖추어 중국과 교통했고 자, 중국의 어떤 책이나 어떤 책에는 모두 열전을 두었어. 근데 진의 일만 자세히 기록하고 외국의 일은 간략하여 갖추어 실지 않았어.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지금 이 말이야, 이 말. 여러분, 옛날 사료가 다 한문이야. 한문을 우리가 얼마큼 번역할 거냐, 번역하면서 어느 정도로 여러분 좀 쉽게 쓸 거냐, 또는 한자용을 많이 넣을 거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가 정말 주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삼국의 고기 다시 볼까요? 그래서 자, 무슨 우리나라 삼국 빼고 그 고기라는 것은 그리 거치고 졸렬했어. 어쩌죠. 그래서 이제 자, 이 다 나왔던 말이잖아.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는 좀 전에 문제가 난이도 뭐 중하 정도의 문제라면 이런 문제를 똑같은 사료 갖고도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나올 때는 쉽게 맞추고 어렵게 나올 때는 그냥 자, 실수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 이거잖아. 쫄지 말고. 그리고 설령 자, 이 문제가 만일 당락 결정하는 만점 방지적 문제였다면 그 당시에는 그 문제 틀려도 돼.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 문제 여러분 자, 어떤 기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제 풀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신문왕 관련 문제였습니다. 자, 미신 이왕. 자, 키워드 보세요. 문무왕 나왔어. 자, 문무왕이 가문사를 처음 창건하려고 했어. 근데 끝내지 못하고 죽어서 바다에 용이 됐어. 뒤이어 지기한 이왕. 자, 문무왕의 아들 누구? 신문왕. 이 공사, 즉 가문사를 완성했어. 끝났네요. 그래서 신문왕 물어보는 거. 자, 아까 2018년 국가직 국어 문제와 똑같은 선지가 들어가죠? 자, 뭐였습니까? 국학설립. 유학을 강조했어. 이 문제. 사실 제가 이제 이건 여담인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저한테 여러분 저희 카페에 자, 질문을 올린 것 중에서 선생님, 문무왕이 가문사 만든 거 아닌가요? 왜 선생님 신문왕이 만들었다 하나요? 저는 이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자, 문무왕 때 가문사로 공부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문무왕은 시도했어. 그리고 완성은 신문왕이에요. 그래서 신문왕 때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자,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다뤘다는 거.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번 지방직, 다 지방직 문제만 갖고 왔습니다. 지방직 동령 모의고사 8의 3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과 관련된 국왕의 업적을 오른 것은 자, 내가 죽은 뒤 10일이 되면 불교식으로 화장하고 장례는 검소하게 하라. 자, 국경 지방의 여러 성과 주연의 세금은 그것이 필요치 않거늘 폐하도록 하고 율령겁식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고쳐라. 이걸 바로 자, 문무왕이 화장, 나 죽으면 화장해.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문무왕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제가, 자, 이 중에,
그러면서 이걸 강조했죠. 가문사. 그래서 자 신문왕 때 가문사를 세웠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무지무지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몰라 돼. 이런 거 몰라 돼. 사실 이 문제만 딱 보면 뭐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 문제가 쉽게 나오는데 제가 이때 뭐였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나올 때 쫄지 말아라. 이거 몰라 돼. 이거 몰라 돼. 대신에 문망인지 알아야 돼. 그 나머지 선지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 왜? 얘는 너무 중요하니까. 자, 가문사는 신문왕이고 그 다음 자, 이 불국사 건립하도록 한 것은 경도강이고. 그래서 뭐 이 정도 여러분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된다. 제가 그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훈련도 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무왕, 자 신문왕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문제 뭐 여러분 정조죠. 영조 아니면 정조라고 했잖아. 자 초기의 문신제 이것만 가도 여러분 답 가는 거고 또 뒤에 서울 출신의 유능한 인사를 규장과 검색한 자 빈지자들은 그 검색한 4명 이름도 막 외우시잖아요. 그런 게 안 나와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박제가 나왔대.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답은 신의 통공이었습니다. 뭐 나머지 설명드릴 게 없네요. 자 이거 다시 보세요. 여러분 제가 파이널 특강 마지막 파이널 특강에서 자 안 나온 거 그래서 이런 게 출제 가능해 했던 것 중에서 이거 정말 그대로였습니다. 그 강의와 똑같이 정조를 무직했잖아요. 내가 밀고 싶은 거 정조다. 그래서 정조를 한 번 더 제대로 보자.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니 정말 포기하지 말고만 가자. 그 얘기를 강조했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또 이게 그때 PPT였잖아요. 2018년 국가직 9급. 요거는 여러분 되게 어려웠던 정조 관련 사료예요. 그리고 이 선지도 좀 어려웠었다. 근데 이번 지방직은 너무 쉬웠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좀 공부하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이왕 공부할 때는 항상 제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했다는 게 여러분 어쨌든 그리고 여기 실학자도 그동안 너무 안 나왔다. 그래서 실학자도 좀 등등등 보자 했는데 여러분 뭐 아까 그건 뭐 적중이라고 하기는 뭐 그렇죠. 자 이제 1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문제였죠. 여러분 뭐요? 고종의 아버지 그러면 흥선대원군이지 뭘 고민해. 그리고 대원군의 정체 서원철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강조한 거 특히 그동안 다른 공부 열심히 해서 한국사를 잘 못했던 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마지막 자 국사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국사고 더더구나 근현대사가 너무너무 쉽다. 5년 기출 문제에서 근현대사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본만 잘 보고 가자. 여러분 너무 쉬웠죠. 뭐 고민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까요? 15번 문제. 자, 이것도, 자, 탑골공원에 모인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독립선언서를 거행했고, 자, 3.1운동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가 사이에서는 독립운동을 더욱더 조직적으로 전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뭐가 만들어졌어. 자, 그리고 구미위원부를 뒀어. 그러면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되는 과정이고. 자, 임시정부 활동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여러분, 자, 교통국 두었다는 거죠. 교통국 두고, 비밀 행정망 연통제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 뭐 이것도 문제는 여러분 자 아주 쉬웠기 때문에 자 지금 1번, 뭐 3번, 4번 얘기는 선지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얘기하고 싶네요. 자, 또한 지방직 동료 모의고사 7회 17번 문제에 제가 임시정부 관련 문제 너무 쉬워서 다 맞히는 문제다. 그래서 자, 우린 조금 더 난도를 높여서 훈련 좀 해보자. 왜? 혹시나 모를 자 뭔가 헬 문제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자 임시정부 여러분 여기 특히 국민대표회의 자 그 과정 얘기하면서 임시정부 초기 과정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시기에 요게 여러분 나 가는 지금 자 이제 자 임시정부 어떤 초기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지금 한성정부 얘기하는 거고요. 자 나는 임시정부 수립되고 좀 있다가 자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되는 1923년 얘기고.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갈 거. 자 상하이 임시정부가 교통국 연통제를 두었고 조만간 일제 탄압으로 결국 마비되는 얘기. 이게 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출범해서 앞으로 자 꽤 여러 번 이동하면서 춤추고 가는데 이 상하이 시절 임시정부 활동과 충칭 시절 임시정부 활동을 확실하게 구별하라. 그리고 임시정부는 더 나아도 하나 여러분 문제되지 않는다. 제가 그 5년간 의열단 관련 문제가 3번 나왔는데 임시정부가 1번 나왔었다. 그래서
앞으로 임시정부는 3번 더 나와도 여러분 또 10번 더 나와도 자 문제되지 않는다. 임시정부 확실하게 보자. 어렵지 않다. 그 얘기했었고요. 여러분 어쨌든 임시정부 자 이런 자 공부도 했었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사건 순서 문제.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자, 평양의 관물 제너럴 셔먼 사건 언제였어? 1866년. 그 다음에 미국의 광선보 공격해서 점령해서 자, 신미양요.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간 사건 뭐예요? 오페르 도구 사건. 자, 답은 1868년 오페르트가 흥세현대공원 아버지 남영군의 묘 도구를 시도했던 거. 이게 오페르트 도구 사건 1868년 문제였잖아요. 자, 그러면 기출이 예상 문제다. 사실은 자, 이 문제 보세요. 또 우리가 지금 파이널 특강 때 지방직 5년간 문제 중에 2017년 문제를 다뤄봤단 말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너럴 셔먼 사건이 지금 우리 문제에 자, 가가 된대. 그 다음에 자, 광성보 침공 광고 미국이 여기 미군 미국 군인들이 자, 이거 바로 신미양요래 난해. 그리고 이사에 들어가서 거 뭐야? 오페르트가 남영군 무덤 일으킨 거 이게 이거였잖아요. 이렇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야죠. 그리고 제가 이건 혹시 이러면서 척합 얘기했던 PPT인데 이건 지금 관계없고 이거였었잖아요. 항상 이거 여러분 자 필기노트 중에 가장 막강 필기노트 연결고리 흐름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중요한 사건들을 제시한 이 정도를 초보자일 때는 요만큼만 보고 그 다음에 점점 살을 입히면서 자, 그 한 페이지 안에 모든 걸 담아놨으니 반복해서 봐라. 그래서 합격생들이 진짜로 이거 많이 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였잖아요.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버지. 그리고 자 이거 제너럴 셔먼의 사건. 그리고 여기에 신미양요 중간에 오페르 도구 사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 지금 이거는 여러분 중학교 모의고사 수준이었습니다. 단 안 하면 틀리는 거고 그냥 하면 맞추는 거죠. 그래서 늘 좀 기본에 주력하시라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17번 문제에 들어갈게요. 자, 이 단체 쭉 보면 여러분 20년대 친일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일본과 타협하려고 하는 이 자치운동 이들이 친일파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 비타협적 민족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1927년 끝난 거죠. 절대 일제와 타협하지 마라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주의가 27년 만든 거 뭐? 신간회. 그래서 신간회 활동 너무 쉽죠 여러분. 광주학생운동의 진상을 조사하고 이를 알리는 대회를 개최하고자 했다. 답은 4번이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또 저희는 이런 문제를 다뤘습니다. 지방직 동료 모의고사 7회 문제였죠. 요건 조금 여러분 좀 더 난도를 높여서 이게 1926년 정우의 선언이었잖아요. 이건 정말 공무원 시험에 잘 나오는 선언입니다. 이거 나와서 이거 결과 만들어진 자체가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자 이 사회주의가 결합한 신간회 그리고 신간회 활동 물어보는 문제를 여기서 다 봤잖아요. 특히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을 전개했다. 아닌 것은 답은 일단 1번이지만 지금은 뭘 푸는 게 아니라 이게 틀렸어요. 그것도 또 궁금하실까봐. 자, 이 신간회는 합법적 단체였거든요. 자, 이 비합법적 단체가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신간회가 어떤 활동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를 보면서 조금 난도가 높아지면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공부할 때는 좀 제대로 자 뼈대를 붙이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27년 신간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다시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을사늑약 을사조약 관련 문제죠. 자 1번 정부는 그 대표자로 황국 황제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성에 자 주재하고 친히 황국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권리. 자 통감부 설치 이게 어느 조약에 들어갑니까? 을사조약에 들어갔고 이 을사조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권 박탈이니 답은 그래서 여러분 4번 되는 거죠. 1번의 중지 없이 국지적 성격을 가진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게 외교권 박탈이잖아요. 여러분 이 을사조약 틀리신 분들이 아까 이게 몇이었어? 오답률에 아까 그러면 3위였었죠? 6%가 틀리셨어요. 이건 뭐냐면 공부를 안 한 거지. 여러분은 지금 공부 기간이 짧아서 여러분 좀 자기 걸로 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보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내년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늘 수업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자, 이 러일 전쟁 기간에 한일의정서, 그리고 1차 한일협약, 러일 전쟁 끝나고 2차 한일협약, 이 사료들 꼭 확인해라. 그리고 다시 자 1907년 정미 7조약 또는 한일 신협약, 그리고 자 1909년 기후각서, 1910년 국거강탈, 이거는 꼭 사료로 파악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지금 자 요거 하나 나와서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현대사회 관련 문제. 일단 여러분, 자, 모스크바 3상회담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담. 자, 모스크바에서 미국, 소련, 영국 외무장관이 모였어. 그래서 신탁 통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어. 그리고 또 하나, 자, 미국과 소련은 자, 뭐를 개최하기로 했어. 이게 바로 뭐예요? 미소 공동위원회. 근데 미소 공동위원회는 두 번, 1946년, 1947년 두 번 개최됐죠. 어디에서? 덕수궁 석조전에서. 근데 두 번 다 미소 양극의 의견차로 결렬되었어. 그 답은 1번이잖아요. 이것도 현대사 너무너무 쉬운 거. 그냥 하고 오셔서 종합반 수업만 들으면 지금 자 우리가 종합반은 저는 정치사 중심으로 선사부터 현대사 정치사만 해드리거든요. 그것만 들어서 여러분 지금 16문제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제가 파이널 특강 때 자, 이 현대사 파트에서 예측한 게 뭘까? 자, 안 나온 거죠? 모스크바 3상회담이 안 나왔어. 이거를 꼭 보자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거 유신헌법과 그리고 민주화운동, 그러면서 4.19 제가 이 내용, 자, 특히 4.19 혁명,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 세 개를 무지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파이널 때 우리가 했던 그런 자 미리 엿보기 이런 것들 한번 보고 가자. 시험 전에 얼마나 많이 불안해요. 여러분 그 여러분 불안함을 좀 더 확실하게 잡아드리려고 제가 정확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여러분 자 분석을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나왔고 모스크바 3상회담 결과 미소 공동위원회 자 실패했어 그거. 그 다음에 요게 한 문제가 돼서 마지막 20문제로 나왔네요. 이거였습니다. 자, 4.19 혁명. 너무 쉽죠? 자, 유신헌법 공포. 그리고 요 사이에 들어간 사건이 뭐냐? 이거였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거 너무 많이 들으셔서 제가 저희 선우빈 유튜브 채널 안에서 이거 현대사 이거 피드백 몇 번씩 하고 몇 번씩 하다가 너무 그래도 틀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반복해서 자,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게 뭔지 보겠습니다. 이거였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거 최근 5년간 기출문제 파이널 특강 때 2017년 우리의 헌법 얘기하면서 특히 자, 이 헌법 얘기는 지금 이건 정말 지방직에서 진짜 잘 낸 문제예요. 여러분 내년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하염없이 쉬우면 한 해가 너무 쉬우면 그 다음엔 조금 올라가요. 물론 지방직은 아까 5년간 문제 중에서 그렇게 지엽적인 놀라운 그런 문제 내지 않아요. 늘 좀 정상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데 너무 한 해가 쉬우면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작년 수준 그리고 그 정도 나올 건데 자 이 정도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 수준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강조했던 거 얼마나 많이 틀리는지 제가 이거 제발 사진 찍어라. 그래서 막 갑자기 핸드폰 꺼내서 찍었던 거 기억나시죠? 72년 7월에 7.4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어. 그리고 10월에 10월 유신헌법이야. 이거 너무너무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여러분 지금 4.19야. 이거 뭐 4.19 1960 공부 안 해도 맞히지. 그 다음에 자 유신헌법이 1970년 자 10월에 유신헌법 그 사이에 들어갈 거 뭐요? 7.4남북 공동선언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자 실수하지 않고 그 순간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훈련하셨던 분들은 이번 시험에 한국사를 여러분 7분 정말 고수들은 5분 안에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제가 이런 자 정리 다 해드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2021년 자 6월 5일 지방직 해설을 자 여기로 마치는데요. 여러분 이번 지방 시험에서 정말 잘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려요. 어제 분이 6월 5일 날 당일날 여러분이 저에게 저희 네이버 카페에 글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리고 쪽지도 많이 왔는데 100점 맞았다. 또 95점 맞았다. 선생님 정말 감사하다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믿고 잘 하라는 대로 쫓아오셨고요.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면접 준비하시면 돼요. 이제 내년을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내년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 전문 과목이 2개 들어가고 이 과목들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국어, 영어, 한국사는 그래도 좀 했어. 근데 지금
이런, 자, 직렬별로 이런 과목은 안 했던 과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목들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쪽에 더 많이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사는 어떻게 될까? 정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 제 커리큘럼을 좀 간단히 안내해 드릴게요. 이 커리큘럼을 여러분 제가 다시 한 20분 정도 다시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지만 지금은 그냥 N수생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초시생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학원에 오셔서 또는 인강에서 소위 종합반 또는 기본 이론 강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자, 소위 일명 N수생 이분들 또는 J수생들 근데 N수생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한 5개월 공부했어. 그리고 가서 시험 봤어. 그럼 나 또 내년에 두 번째 보니까 N수생 되는 거야. 이런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단가부터 들어오세요. 자, 이 여러분 강의수 지금 104강인데 작년 강의 104강이고요. 자, 이제 올해 2021년 7월에 시작하는 강의는 이거보다는 좀 좀 줄이려고 합니다. 왜냐면 다른 과목, 자, 전공 과목에 공부할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른 강의가 진행될 건데 그래도 여러분 한 100강 내일은 될 거예요. 너무 강의 수에 여러분 자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론, 선사부터 현대사 제대로 해드리고 지금 우리 여러분 이 지방지 문제도 거의 박스형 문제, 사로도 있고 그냥 지문제시형 문제도 있었는데 사로의 중요성 이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로 훈련 그리고 중요한 거 기출을 좀 다뤄드려요. 한 400문제 정도를. 그리고 제가 또 끊임없이 복습을 엄청 시켜드립니다. 들어온 순간은 국사를 제대로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실력이 가장 높을 때가 요거 올인원 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 나 공부 자 단과 이거 들었었어 작년에. 그리고 나 올해 국사 때문에 떨어진 건 절대 아니야. 그렇다고 국사 안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강의 듣지 마시고 일로 들어오세요. 이게 바로 뭔지 아시잖아요. 올인원의 압축 버전이죠. 분류사로 간치는 선화국사. 그래서 요거를 한 50강, 자 50강, 작년에는 56강이고요. 올해는 한 50강 내로 짤 거고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똑같아요 여러분. 기출족보 꼭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다시 1월에 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오시고 되고 그 다음에 틈틈이 여러분이 이제 자 틈틈이 여러분의 공부를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는 이런 특강들 짧은 특강들이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그냥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꼭 들어야 될 것보다 바로 이거죠. 이거나 이거 여러분 중에 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지금 자 이 문제풀이에서 이 동영에서 적중한 걸 갖고 왔고 그리고 이 파이널에서 적중한 것만 갖고 왔잖아요. 그거 뭐냐면 우리의 시간 하나하나가 허튼 시간이 없었다는 걸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문제와 똑같은 걸 봤을 때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남이 자 10분 안에 할 걸 나는 7분 또는 5분 안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의 시간을 훨씬 자, 많이 줄 수 있는 자, 그 힘을 이 한국사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 자, 좀 가능한 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2022년 자, 우리가 또 어떤 여러분 자, 제자들을 만날지 너무 궁금합니다. 선한국사는 늘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